당신 장모님 생신 때 외제차 한 대 뽑아드렸다며? 우리 엄마 생일 때는 5만 원도 아깝다고 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당신 엄마랑은 경우가 다르잖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신 분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경우가 다르다니, 나도 민석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심장이 터질 듯 아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하늘로 갔고 그 후로는 외아들 민석이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봉제 공장 미싱을 돌리며 허리가 휘도록 일해 민석이를 키웠습니다. 그땐 정말 내 젊음, 내 건강 다 바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죠.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소일거리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1년 되었을까요? 늙은이가 주책이라고 할까봐 처음엔 망설였지만 텅 빈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제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그저 가족들에게, 특히 며느리 미영이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눈길 한번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군요. 오늘은 우리 미영이 생일인데 뭘 해주면 좋아할꼬?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면 저는 몇 주 전부터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작년에는 밤마다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손가락을 주물러가며 한 달 꼬박 스웨터를 떴더랬습니다. 올해는 문화센터에서 배운 목공예로 자그마한 보석함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서툰 솜씨지만 며느리가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밤늦도록 사포질을 하고 니스칠을 했죠. 행여 먼지라도 앉을까 조심조심 말리고 안에는 제가 평생 아껴온 아주 작은 진주 목걸이를 넣어두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유품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미영이가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영이에게 다가갔어요. 미영아, 생일 축하한다. 이거 내가 정성껏 만든 거야. 보잘것없지만 내 마음이다. 떨리는 손으로 곱게 포장한 상자를 내밀었어요. 제 딴에는 기대와 사랑을 가득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제가 건넨 선물을 받아들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써? 차라리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필요한 거 살 텐데 이건 어디다 둬야 할지. 그리곤 상자를 대충 열어 진주 목걸이를 한번 쓱 보고는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휙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연히 서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그 선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정성이, 내 마음이 이렇게나 가치가 없는 건가? 서러움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반찬이라도 해놓으면 어머니, 이건 너무 짜요. 이건 너무 달고 입맛이 없네요. 라며 수저를 놓기 일쑤였고 거실에서 제가 드라마라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저 드라마 재미없어요. 채널 돌릴게요. 하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휙 돌려버렸죠. 민석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 미영이 눈치를 번갈아 살폈지만 결국엔 늘 미영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아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백화점 앞에서 미영이가 친정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친정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마음에 들어?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미영이의 목소리는 어찌나 살갑던지요. 며칠 후 저는 민석이와 미영이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장모님 생신 때 외제차 한 대 뽑아드렸다며?
우리 엄마 생일에는 5만 원도 아깝다 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당신 엄마랑은 경우가 다르잖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신 분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경우가 다르다니. 나도 민석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심장이 터질 듯 아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아들 내외 사이에 분란만 일으킬까봐 그저 입을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가족의 평화라는 것이 이토록 저 혼자만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건지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제게 유일한 위안은 일주일에 2번 가는 그림 공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오롯이 저 자신일 수 있었어요. 하얀 캔버스 위에 제 마음속 응어리 스쳐 지나가는 풍경, 제 삶의 소소한 기억들을 물감으로 풀어낼 때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옛 풍경이나 정겨운 골목길, 들꽃 같은 것을 그리는 수채화를 좋아했어요. 제 그림에는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제 삶의 진솔한 감정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방 친구인 영희 언니는 제 그림을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순자 씨, 당신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기교는 좀 서툴지 몰라도 보는 사람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이 느껴진단 말이야. 슬픈 듯 하면서도 따뜻해.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공방의 유명 미술대학의 최 교수라는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의 그림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제 그림을 들여다보던 최 교수는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이런 순수한 감성과 독특한 색감은 요즘 현대 미술계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그림, 직접 그리신 겁니까? 저는 어쩔 줄 몰라 얼굴만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르신, 혹시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 그리는 것뿐입니다. 최 교수는 제 그림 몇 점을 더 살펴보고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시면 개인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시회라니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제가 뭘 안다고 전시회식이나. 저는 그런 실력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소리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희 언니와 공방 친구들은 옆에서 계속 저를 부추겼습니다. 순자 씨,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래. 한번 해봐. 맞아. 최 교수님 안목이 얼마나 높은데 그분이 인정했으면 된 거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내 안의 이야기를 세상에 한번 내보이고 싶어. 하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최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지역 문화센터 작은 갤러리에서 김순자 첫 개인전 일상의 빛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제 그림들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렸어요. 민서가, 미영아, 내가 이번에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됐단다. 시간 되면 한번 와서 봐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미영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어머니, 제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림이야 뭐 맨날 보시는 거 아닌가요? 민석이도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어휴. 엄마, 제가 그날 또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잡혀서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볼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직 손주 태연이만이 제 손을 잡고 말해주더군요. 할머니, 저는 꼭 갈게요. 할머니, 그림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저는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주었어요. 최 교수님이 미술계 지인들과 몇몇 컬렉터들에게 제 전시회를 알렸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은 제 그림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순수한 영혼이 담긴 그림이다.
기교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특히 제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린 어머니의 기다림이라는 작품은 한 유명 컬렉터의 눈에 띄어 글쎄 500만 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전시의 마지막 날에는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며칠 뒤 숨겨진 노년의 재능, 김순자 화백의 감동적인 데뷔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보게 된 미영이는 갑자기 제게 달려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니 화가님,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홍보도 팍팍 해드리고 친구들도 다 불렀을 텐데. 신문에도 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하려고 했지. 하지만 미영이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저는 그녀의 관심이 제 그림이나 제 노력이 아닌 그림이 팔린 가격과 신문에 난 기사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난 후 미영이의 태도는 거짓말처럼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나 저를 무시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제 그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셔야죠. 제가 방 하나 치워서 작은 스튜디오 만들어 드릴게요. 햇빛 잘 드는 곳으로요. 정말 며칠 만에 창고로 쓰던 작은 방 하나가 그럴듯한 작업실로 변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이젤과 다양한 종류의 물감, 붓 세트까지 사다 놓았더군요. 어머니, 이런 건 아끼지 말고 팍팍 쓰셔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과분한 호의에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그림들을 사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숨겨진 예술가. 천재적인 재능을 이제야 발견했네요. 친구들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유명 화가가 되셨잖아. 그림 한 점에 몇백만 원이래. 라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모양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제 반찬 투정은 사라졌고 오히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라며 살갑게 굴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미영이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서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까요? 어느 날 저는 미영이가 최 교수님과 몰래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님 그림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치가 오를까요? 지금 사두면 투자 가치가 좀 있을까요? 다음 전시회 때는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해도 괜찮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내 그림이 아니라 내 그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구나.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저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들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제 인생을 오롯이 제 것으로 만들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영희 언니와 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두 번째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이름 있는 갤러리에서 열기로 했어요. 미영이에게는 그저 새 작품 구상 중이라고만 짧게 말해두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지원해 드릴게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죠. 그러던 중 저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생명보험이었는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찾아가 확인해 보니 글쎄 그 보험금이 그동안 불어나 제법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그 돈으로 조용히 작은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오직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동시에 최 교수님의 소개로 유명 갤러리 관장님을 만나
제 작품에 대한 장기적인 계약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제 그림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깊은 감성이 미술 시장에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차근차근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 소식이 알려지자 미영이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아는 인맥 총동원해서 홍보 쫙 해드릴게요. 라며 고급 갤러리를 직접 섭외하고 미술계 인사들이나 돈 많은 사업가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데 열을 올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 속셈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공에 숟가락을 얹어 자신도 이익을 보려는 것이었죠. 민석이도 덩달아 엄마, 이번에 잘 되면 우리도 팔 잡히는 거야. 라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눈치였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되었고 미영이의 홍보 덕분인지 정말 많은 사람이 갤러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그림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 점, 두 점, 빨간 딱지가 붙을 때마다 미영이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어요. 총 판매액이 1억 원을 훌쩍 넘기자 미영이는 제 옆에 와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대박.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이 돈으로 민석 씨 사업 자금에도 보태고 우리 태연이 유학도 보내고 집도 더 넓은 데로 옮겨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저는 모든 가족과 손님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늘부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제가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갤러리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이와 민석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민석이가 당황해서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의 모든 수익금은 온전히 제 새 삶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화가 김순자로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내 갤러리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미영이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물질적인 가치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제 그림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말은 명백히 미영이와 민석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배신감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리 싸둔 단출한 짐을 챙겨 조용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미영이와 민석이가 출근하고 난 시간을 택했어요. 더 이상의 말다툼이나 구차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 태연이에게 남기는 작은 편지와 제 그림 중 태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들꽃 수채화 한 점을 놓아두었습니다. 제가 새로 얻은 아파트는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꾸몄어요. 특히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창가에는 큰 이젤을 놓고 제 그림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붓을 들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만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다. 나는 68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했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화가 김순자로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익숙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있어 이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 통쾌한 복수였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해방이었다. 창밖으로 붉고 아름다운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혼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붓으로 제 삶을 마음껏 그려나갈 것입니다.